모유 수유하는 우리 아기 철분 보충 꼭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철분 논쟁,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모유 수유아에게 철분 보충제가 정말 꼭 필요한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숙제예요. 아마 소아과에 가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세계적인 보건기구들마저도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유랑 철분, 이 둘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걸 바로 철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모유는 아기한테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유에 들어있는 철분의 양은 원래부터 좀 낮은 편이에요. 게다가 아기는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은 철분을 몸에 저장하고 나오는데 이게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쯤 되면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철분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죠. 각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볼게요. 이 기관들이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국 소아과학회 AAP입니다. AAP 입장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해요. 모든 완전 모유 수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철분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라는 거죠. 철분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아예 미리 막아버리자는 그런 강력한 예방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 세계 보건의 큰형님 격이죠.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WHO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기서 AAP와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WHO는 모두에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집중해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 아이들의 빈혈 유병률이 4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만 철분 보충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아기를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특정 고위험군을 위한 공중보건 대책에 훨씬 가까운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의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 소아소아기 영양학회, 줄여서 ESPGHA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기들한테 굳이 일상적으로 철분을 보충하라고 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딱 이겁니다. AAP와는 정말 정반대의 입장이죠. 아주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AAP는 모든 아기 4개월부터 예방적으로, WHO는 빈혈이 심각한 지역의 아기들만 6개월부터, 그리고 ESPGHAN은 건강한 아기는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세 기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다른 건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좋아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 실제 연구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최신 데이터, 즉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깐, 메타 분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숲을 보기 위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들을 한데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 즉 큰 경향을 파악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신뢰도가 높죠. 자, 이걸 기억하고 다음 내용을 봐주세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땠냐고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철분을 보충해주는 게 아기들의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거죠.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철분을 보충해준 아기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결핍성 빈혈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의 단기적인 효과는 확실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AP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네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연구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생후 6개월에는 분명 효과가 있었는데 아이가 12개월, 즉 돌이 되었을 때는 철분을 먹은 그룹이나 안 먹은 그룹이나 헤모글로빈 수치나 두뇌 발달 점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효과가 사라진 거죠. 심지어 몇몇 연구에서는 철분 보충이 오히려 체중이나 머리둘레 성장을 살짝 늦출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인 이득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최신 연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 그리고 좋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 연구 결과들,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가이드라인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WHO는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을 먼저 생각해요. 이런 곳에선 철분 보충의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훨씬 크니까요. 반면에 ESPGHA에는 영양이 풍부한 유럽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 굳이 모든 건강한 아기에게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AAP는 어떤 아이라도 철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각자 처한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아기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는 것. 중요한 건 획일적인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영양 문제에 있어서 one size fits all, 즉 하나의 정답이 모두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드린 진짜 이유는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기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과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거죠.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라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